밤이 내려앉으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그림자는 길어지고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어둠이 터져나갑니다. 혹시 당신은 깊고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곳, 한기가 도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의 이야기.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무서운 악몽이 현실이 되는 곳,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둠은 당신을 따라옵니다. 귀신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흥미롭고 때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은 신비로운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인사이트를 통해 여러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가진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꿈에서 본 것에 대해 경고해 주거나 특별한 기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준다면 그건 분명 큰 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요소와 연결된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의 연대감이나 안도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친구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소중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라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겠죠. 그런 친구와의 유대는 정말 중요한데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욱더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친구와의 이야기나 경험이 궁금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었는지 또는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을 보냈고 이 친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 수 있었죠. 이야기를 편히 들으실 수 있도록 편의상 친구 별명인 송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송덕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무당이고 지금도 활동을 하십니다. 송덕을 낳고 나서 신내림을 받으셨지만 그 기운이 워낙 강해서 단골 손님이 줄을 설 정도죠. 20년을 넘게 알고 지내는 친구인지라 그간 신기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새로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점을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친구가 혼자 송덕 어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었죠. 당연히 사전에 친구가 간다는 말을 하진 않았는데 이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지지대야. 아무리 친구라도 돕기는 받아야 된다. 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친구가 놀라서 앉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복비는 싸게 하거나 아예 안 받을 수 없는 거라 그리 말씀하신 거였지만 애초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친구를 보자마자 딸의 친구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23살에 접근해 오는 남자가 하나 있을 건데 얼굴이고 배경이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말 유명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용한 분이다 보니 그 기운이 송덕에게도 꽤나 많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송덕은 가끔씩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미 받아들인 지는 오래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사갈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꽤 되었지만 이사를 갈 때면 임장 단계부터 항상 송덕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했는데 어느 날 송덕이 집에 놀러왔다다 네가 살고 있는 집에 귀신이 있다고. 밤마다 가위 안 돌리냐? 묻더군요. 지금도 가위에 눌리지 않고 거였지만 애초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친구를 보자마자 딸의 친구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23살에 접근해 오는 남자가 하나 있을 건데 얼굴이고 배경이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말 유명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용한 분이다 보니 그 기운이 송덕에게도 꽤나 많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송덕은 가끔씩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미 받아들인 지는 오래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사갈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꽤 되었지만 이사를 갈 때면 임장 단계부터 항상 성덕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했는데 어느 날 성덕이 집에 놀러 왔다가 네가 살고 있는 집에 귀신이 있다고. 밤마다 가위 안 놀리냐? 왜 묻더군요. 지금도 가위에 눌리지 않고 그 전에도 눌린 적이 없었지만 성덕이 말처럼 그 집에 살면서 가위에 눌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게다가 오는 길에 좋은 위치에 집을 봤는데 고시원이 꼭 저기 끝에 방에 사는 사람은 좋을 거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집을 옮기기도 했고요. 취직 전까지 삼남을 살았는데 제가 원했던 지역에 취직을 했던 게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때를 기점으로 신혼집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항상 성덕을 대동았던 놈. 남편과는 이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편과 저의 회사 중간 지점을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 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 성덕이 같이 왔는데 봤던 곳들은 대부분 귀신이 살고 있어서 계약 안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군요. 저야 그 말에 신뢰를 가졌지만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덕이는 이 동네보다 한참 떨어진 곳을 추천해주고 그곳은 남편 회사에서 너무 먼 곳이라 신랑과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당연히 남편 마음도 이해했지만 제가 그간 일들을 몇 개 설명해줬고 송덕이랑 몇 번 밥을 먹고 나서 정말 송덕이 귀신을 본다는 것도 믿게 되었고요. 남편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얼굴과 생김새를 적나라하게 나했고 남편이 놀라서는 입이 안 다물어지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임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때 매물들을 둘러보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 봤던 게 신축 빌라였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빌라였지만 그간 세입자가 없었던 2층 물건을 보게 되었죠. 주차장 공간도 넓었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건물 외관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새 집 같은 냄새가 나더군요. 완공된 지 1년도 안 되었고 그간 세입자가 없었으니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맨 뒤에서 따라오던 덕이가 신발장에서 가만히 멈춰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야 정신없이 방을 구경하고 있던 터라 나중에서야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뭐하고 있냐고 물으며 들어와서 같이 보자고 했는데 아예 움직이지도 않더군요. 가보니 덕이는 저쪽을 보고 아니라 거실에 붙어있는 베란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미암 나면 이런 것을 따지는 건가 싶어 거실로 나와 그쪽을 쳐다보니까 오히려 햇살도 잘 비치고 바깥 풍경도 시원하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이 굳은 채로 베란다를 보고 있는 송덕을 보고는 지금 뭐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제가 무슨 문제 있는 거냐고 묻기도 전에 덕이는 말했습니다. 이 집 절대로 사람 못 사는 곳이고 세입자가 없으면 뭐 하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대로 중개인을 쳐다보니깐 이미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요. 송덕의 눈치대 그대로 신랑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는데 한참을 있다가 뒤따라 내려온 중개인은 손님인 저희가 아니라 송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끝내 물어보시더군요. 혹시 부단 일하시는 분이냐고 말이죠. 애초에 송덕이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매물을 중개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분노했죠. 베란다에 사람 목내 달아 죽어 있었는데 당신은 그거 알고도 괜찮은 매물이라고 했던 거냐고? 아무리 속일 수 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사람 죽은 것 정도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동네 장사하는 사람일 텐데 내가 주변에 소문 다 낼 거라고 지 말라더군요. 저와 신랑이나 이때만 해도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의 젊은 남자가 목을 매달아 죽은 것 같다고 했죠. 부동산 중개인도 쩔쩔매면서 영업부에 죄송하다고만 말하더군요. 그리고 듣게 된 내용에 옆에 있던 남편은 또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덕이 말대로 그 집 주인이 젊은 남자인데 여기저기 재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단한 몇 개의 뇌물이 엮여 있고 뇌물도 안 나가는 와중에 하던 사업도 안 되니 쥐지 드러났는데 그걸 못 견디고 본인이 그 집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바로 2층 베란다에서 죽었다 보니까 아침에 바로 경찰들이 달려와서 시신을 수습했고 집은 경내에 넘겨진 것이죠. 중개인으로서 뇌물을 팔아주는 게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사전화하는데 성덕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여전히 중개인을 째려보고 있었고요. 유야무야 상황을 정리하고 근처 카페에서 셋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성덕이 하는 말이 만약 거기서 살았으면 저희 둘 모두 큰일 났을 거라고 하더군요. 보통 귀신과 달리 살아생전에 깊은 원한을 지닌 악기들이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산 사람들에게는 해를 준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그것이 작정하고 저희에게 원한을 크게 될 경우 그때는 아무리 요만 무당을 데려와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특히 아까 봤던 그 남자 귀신은 목이 내달려 있는데도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마치 죽일 것처럼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합니다. 듣는 내내 소름이 끼치면서도 만약 그걸 모르고 살았더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임장을 다니기가 두려웠습니다. 물론 2주 정도 뒤에 다시 만나서 좋은 뇌물을 구해 계약을 했지만 집들이를 핑계로 몇 번이고 덕이를 초대해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했습니다. 이따금씩 남편이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귀신이 있다고 우기고 싶지 않지만 오랜 기간 덕이와 가깝게 지내면서 점험한 것들을 보면 저는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성인은 무당을 하는 건 아니고 청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전화가 와서는 어디 가지 마. 어제 산 물건 가져다 버려라든 저한테는 그 어떤 요만 보살보다도 훌륭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시나 이번 이야기를 보고 나니깐 이런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게 내심 부럽네요.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만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며 점을 봅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겠죠. 근데 더 부러운 건 꼭 귀신을 보고 뭔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좋은 털을 짚어주거나 안 좋은 것들을 없애준다는 점입니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정말 좋은 일들로 돌아오게 되죠. 워낙 오래 만나셨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한두 개 어둠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가 마음속 짙진 않아 밤이 올 때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게 다합니다. 이 영상이 무섭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이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어둠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안전하시길.